낡고 눅눅했다. 이지은이 낡고 허름한 창고 안으로 세게 밀쳐졌을 때 그녀를 덮쳐온 첫 감각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녹슨 금속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러 그녀는 구역질이 났다.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정우의 빛은 벽에 드리워진 검은 얼룩들과 쌓여있는 나무 상자들을 겨우 비출 뿐이었다. 덩치 크고 문신으로 뒤덮인 두 남자가 문을 막아섰고 그들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꼼짝 마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지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빈 상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뛰었고 마치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여기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팔아넘긴 곳이었다. 조폭 집단.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 눈앞의 끔찍한 광경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엄마,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지은은 목이 메인 차에 중얼거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깡패에게 돈뭉치를 받아들던 탐욕스러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 돈은 아마도 어머니의 도박 중독을 며칠 동안 만족시킬 만큼의 돈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딸의 미래를 팔아버린 대가로 말이다. 그 기억은 지은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했고 그녀의 온몸에 차가운 냉기가 퍼지는 것을 느끼게 했다. 조직의 두목인 김도현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관자놀이에서 광대뼈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가 있었고 원래도 사나운 그의 얼굴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다. 삭발한 머리와 구겨진 검은색 양복은 그의 깡패 같은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들이마신 후 축축한 공기 중으로 하얀 연기를 내뿜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지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공포에 질려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에 멈췄다. 그래서 이 계집 박수진이 내게 팔아넘긴 물건이 이거군.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탁했으며 돌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꽤 쓸만하게 생겼네. 그 계집의 빚더미를 생각하면 이런 장난감 하나쯤은 충분히 가질 만하지.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혐오감이 번뜩였다.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목소리의 떨림을 숨기려 애쓰며 또박또박 말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자존심은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도현은 비웃듯이 낄낄거렸다. 그 웃음소리는 까마귀 우는 소리처럼 소름 끼쳤다. 인간 여기서 너는 그냥 물건일 뿐이야. 이 어린 계집애야. 넌 꽤 용감하군. 좋아. 용감하면 더 많이 견딜 수 있을 테니.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거친 손을 내밀어 그녀의 뺨을 만지려 했다. 지은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고 눈을 크게 떴다. 만지지 마세요. 배짱도 있군. 김도현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두 명의 부에게 손짓했다. 이 계집애에게 제 위치를 가르쳐줘라. 두 명의 거대한 남자가 다가왔다. 한 명은 지은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녀는 발버둥치고 핥히고 심지어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손을 물어뜯었다.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고 깡패는 손을 뒤로 뺐다. 그의 손등에는 지은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 계집애가 그는 손을 들어 그녀를 때리려 했다. 그만 김도현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는 담배를 발뒤꿈치로 비벼 껐고 눈을 가늘게 떴다. 물건을 망치지 마라. 내가 쓸 일이 있으니. 두 명의 부하는 멈췄지만 여전히 지은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김도현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때마침 잘 됐군. 귀한 손님이 곧 도착할 거야.
지은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느꼈다. 귀한 손님 어쩌면 그녀를 살 사람이거나 적어도 그녀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희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의해 빠르게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단지 그녀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뿐이었다. 몇 분 후, 자동차 엔진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창고 문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날카로운 독수리 같은 눈빛은 낡은 창고 안을 훑어보았다. 그는 바로 강태영. 거대한 글로벌 기업 JK그룹의 총수였다. 강태영이 들어서자 그의 위압적인 기운이 낡고 습한 창고의 공간을 압도했다. 그는 지은을 흘끗 보지도 않고 곧장 김도현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깡패 두목이 평소의 거만한 태도를 거두게 하기에 충분했다. 김도현. 물건은 준비됐나 강태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보이지 않는 위협을 담고 있었다. 김도현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태도는 지은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예, 강 총재님. 물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에게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강태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흘끗 보고는 김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시킨 대로 다 했겠지. 물론입니다. 총재님, 제가 직접 감독했습니다. 절대 아무도 이 거래를 알지 못할 겁니다. 김도현은 아첨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도현과 강태영이 대화하는 동안 지은의 시선은 우연히 강태영의 시선과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깊은 곳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어떤 것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눈빛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강태영 또한 지은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잠시 멈칫하며 그녀를 가늘게 떴다. 젊고 마른 몸매에 낡은 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강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녀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나 체념이 없었다. 대신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운명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이 감정에 무감각해져 있던 그를 놀라게 했다. 잠깐! 강태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김도현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계집애는 누구지? 그는 지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김도현은 당황한 듯 황급히 설명했다. 아, 강 총재님, 이 아이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그 계집 박수진이 빚을 갚기 위해 팔아넘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좀 고집이 세긴 합니다만 그는 지은이 별 볼 일 없는 물건이라는 듯 비웃었다. 강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갔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 지은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김도현보다 더 무서워 보였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다른 깡패들과 달리 냉혈하고 교활한 포식자 같았다. 무엇을 원하나 강태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했다. 지은은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자유를 원해요. 저는 사고 팔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김도현은 비웃듯이 낄낄거렸다. 총재님, 들으셨습니까? 이 계집애는 이 상황에서 감히 자유를 꿈꿉니다. 강태영은 김도현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그런 눈빛을 가진 여자를 만났다. 절망을 담고 있지만 체념하지 않는, 나약하지만 그 안에 힘을 숨기고 있는 눈빛. 그것은 모든 감정에 무뎌져 있던 그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얼마지 강태영이 갑자기 김도현에게 물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도현은 놀랐다. 얼마 말씀이십니까? 총재님, 이 계집애의 몸값. 강태영이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이 없었다. 김도현은 잠시 멍해졌다. 그는 강태영이 지은 같은 물건에게 관심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계집 박수진이 저에게 빚진 돈이 꽤 됩니다. 총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는 이참에 값을 올리려 대충 액수를 불렀다. 강태영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김도현의 얼굴에 던졌다. 이건 10억 원이다. 네가 요구한 금액의 2배다. 이 계집애는 이제 내 것이다. 우리 거래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도현은 기절할 지경이었다. 10억 원 2배의 금액.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예. 강 총재님, 이 계집애는 전적으로 총재님의 것입니다. 다시는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지은 또한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팔렸고 이제는 낯선 남자. 냉정하고 강력한 총재에게 또다시 팔린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행운인지 아니면 새로운 불행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조폭들의 소나기에서는 벗어났다. 강태영은 지은에게 돌아섰다. 따라와. 그는 명령조였지만 무례하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는 그를 바라봤고 이어서 김도현을 바라봤다. 김도현은 검은색 카드를 황급히 주워 담으며 기쁘면서도 두려운 표정이었다. 그는 감히 지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 그녀를 팔고 산 자들보다는 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강태영을 뒤따랐다. 지은과 강태영이 창고를 떠났을 때 김도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강태영이라는 이 남자는 단순한 강력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하고 무서운 미지의 존재였다. 그리고 그가 이지은을 산 것은 단순한 돈벌이 거래가 아니었다. 김도현은 알았다. 이 순간부터 이지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김도현 자신 또한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태영의 검은 세단은 낡은 창고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뒷좌석에 앉은 지은은 몸을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봤다.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기괴하고 낯설었다. 조금 전까지의 지옥 같은 상황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옆에는 강태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묵직하게 지은을 짓눌렀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강태영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와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고급스러운 양복이 그녀의 낡고 피 묻은 교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그는 왜 자신을 샀을까? 단순한 연민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했지만 감히 입을 열어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참을 달린 후 차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진입했다.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번화한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 모든 것이 지은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그녀는 평생을 좁고 허름한 동네에서 살아왔고 이런 화려한 풍경은 TV 속에서나 보던 것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철문은 높고 웅장했으며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철문이 스르륵 열리자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통로처럼 느껴졌다. 차는 잘 가꿔진 정원을 가로질러 저택 현관 앞에 멈췄다. 저택은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동시에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수십 개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내려. 강태영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지은은 그의 말에 따라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그녀의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다시금 혼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한 중년의 여인이 나왔다. 그녀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온화한 인상을 풍겼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이 집사님, 이 아이를 데려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방을 안내해 주세요. 강태영은 이 집사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이 집사는 지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지은은 이 집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집사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마치 미술관처럼 화려하고 웅장했다. 고가의 예술 작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낡은 신발이 흠집을 낼까봐 조심스러웠다. 이 집사는 지은을 욕실로 안내했다. 욕실은 저택의 다른 공간만큼이나 화려했다. 거대한 욕조와 고급스러운 세면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가씨, 따뜻한 물 받아두었어요. 피곤하실 테니 편안하게 몸 좀 녹이세요. 옷은 여기 준비해 둘게요. 이 집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며 옷가지들을 건조대 위에 놓았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따뜻한 물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는 듯 했다. 그녀는 물속에 몸을 파묻고 한참을 울었다.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듯 했다. 목욕을 마치고 지은은 이 집사가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그녀의 몸에 딱 맞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기분 좋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낡은 교복과 피 묻은 상처들은 사라지고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의 자신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했다. 이 집사는 지은을 저택 2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넓고 아늑했으며 창밖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방은 아가씨 방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세요. 이 집사는 친절하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그녀는 이 집사가 방을 나선 후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침대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이 집사의 부름에 따라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당은 넓고 화려했으며 길다란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강태영은 식탁의 가장자리에 앉아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깊고 복잡했다. 아가씨, 앉으세요. 이 집사는 지은에게 의자를 빼주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강태영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강태영의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그녀는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식사가 끝난 후 강태영은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나는 강태영이다. JK그룹의 총수. 너는 이제 이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이전처럼 냉정하지는 않았다. 지은은 고개를 들고 강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저를 구해주셨나요? 당신은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나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강태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지은의 눈빛에서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엿본 듯했다. 나는 네가 김도현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너에게서 어떤 것을 보았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에게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온 고아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하지만 그 대가로 너는 이 집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강태영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조였다. 지은은 강태영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그것은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규칙을 따라야 한다니.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태영을 바라봤다. 강태영은 지은의 의심을 눈치챈 듯했다. 너는 나를 의심할 필요 없다. 나는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다. 네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단, 너의 선택은 항상 나의 이익과 부합해야 한다.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암시했다. 지은은 강태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사회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강태영에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강태영은 지은의 대답에 만족한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그녀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강태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는 강태영의 오른팔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강태영의 모든 지시를 묵묵히 수행하는 유능한 인물이었다. 최 비서, 박수진과 김도연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해라. 특히 박수진이 이지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 강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네, 총재님,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시 사항은 없으십니까? 초의 비서가 물었다. 강태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지은의 강인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연약한 소녀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다. 어쩌면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이지은, 그녀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녀의 과거, 그녀의 재능,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까지. 강태영은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지은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드러냈다. 최 비서는 강태영의 지시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태영이 이지은이라는 소녀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이지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저택에서의 새로운 삶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이 집사는 그녀에게 친절했고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픔과 추위에 떨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상상 속의 아름다운 옷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곤 했다. 어느 날, 지은은 저택의 도서관에서 패션 디자인에 관한 책을 발견했다. 그녀는 책을 펼쳐보았고 아름다운 옷들의 디자인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자신의 그림 실력을 이용하여 책 속에 있는 옷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패션 디자인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스케치를 넘어섰고 마치 살아있는 옷처럼 느껴졌다. 강태영은 최 비서의 보고를 통해 지은이 패션 디자인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은의 그림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에 지은은 단순한 고아 소녀가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보석과 같았다. 그는 지은의 재능을 키워줄 계획을 세웠다. 강태영은 지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지은은 긴장한 채 강태영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넓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강태영은 책상에 앉아 그녀의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그림들을 네가 그린 것이 맞나? 강태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총재님, 너는 패션 디자인에 재능이 있다. 강태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교육을 지원하겠다. 네가 원하는 학교에 보내줄 것이고 최고의 스승을 붙여줄 것이다. 네 재능을 마음껏 펼쳐라. 지은은 강태영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격했다. 그녀는 강태영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총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타겠습니다. 강태영은 지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지은이라는 원석을 다듬어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보석은 그의 손안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믿었다. 강태영의 제안은 이지은의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집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강태영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았다. 명문 사립예술학교의 교수였던 강사로부터
패션 디자인 이론과 실무를 배웠고, 개인 교사에게는 영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웠다. 그녀는 또한 예절 교육과 상류 사회의 문화를 익히는 데에도 시간을 할애했다. 지은은 타고난 재능과 성실함으로 모든 교육 과정을 빠르게 습득해 나갔다. 특히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는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였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매일매일 새로운 디자인들로 채워졌고, 그녀의 작품들은 강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녀의 디자인은 독창적이고 감각적이었으며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강태영은 최 비서로부터 지은의 교육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매일 받았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자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은을 직접 만나 그녀의 디자인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미묘한 감탄과 함께 지은에 대한 깊은 흥미가 엿보였다. 이 디자인들은 네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 강태영이 지은의 스케치북을 넘겨보며 물었다. 그의 손가락이 섬세한 드레스 디자인 위를 스쳤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총재님, 제 상상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강태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은의 디자인에서 그녀의 내면 세계와 감성을 엿본 듯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화려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섬세했지만 강인한 인상을 주었다. 좋다. 네 재능은 충분히 훌륭하다. 나는 너에게 더 큰 기회를 주겠다. 지은은 강태영의 말에 기대감에 가득 찼다. 그녀는 그가 어떤 기회를 줄지 궁금했다. 강태영은 최 비서에게 지시했다. 최 비서, JK그룹 산하에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론칭할 준비를 해라. 디자이너는 이지은으로 한다. 지은은 강태영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새로운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태영은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강태영을 바라봤다. 총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영은 지은의 감격스러운 표정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찰나에 사라졌지만 지은은 그 미소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영이 자신에게 단순한 투자를 넘어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은은 강태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디자인에 몰두했고, JK그룹의 최고급 원단과 장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디자인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엘루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엘루아는 프랑스어로 빛나는 이라는 뜻으로 지은의 새로운 삶과 그녀의 디자인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한편 박수진, 지은의 친어머니는 딸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도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을 팔아넘긴 돈을 탕진하고 다시 빚더미에 앉았다. 그녀는 김도현을 찾아가 돈을 요구했지만 김도현은 강태영에게서 받은 돈으로 한껏 배를 불린 상태였고 더 이상 박수진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박수진을 매몰차게 내쫓았다. 박수진은 딸을 팔아넘긴 죄책감보다는 돈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 그녀는 지은이 부자에게 팔려갔다는 소문을 듣고 지은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지은에게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다. 그녀는 교활하게 지은의 행방을 추적했고 마침내 강태영의 저택이 있는 곳까지 찾아냈다. 박수진은 저택 앞에서 지은이 JK그룹의 총수 강태영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심과 함께 탐욕이 치솟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접근하여 돈을 요구하려 했지만 저택의 삼엄한 경비 시스템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다. 박수진은 김도현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김도현에게 강태영의 저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은을 납치하여 함께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했다. 김도현은 처음에는 강태영과의 관계 때문에 망설였지만 박수진이 제시한 어마어마한 금액에 솔깃했다. 그는 강태영에게서 받은 10억 원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렸다. 그는 과거 강태영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다시 한번 지은을 노리기로 결심했다. 좋아. 박수진,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하면 내 목숨은 장담 못할 거야. 김도현의 눈빛은 냉혹했다. 박수진은 김도현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돈만이 보였다. 걱정 마세요. 두목님, 이번에는 제가 모든 것을 계획할 테니. 김도현과 박수진은 지은을 납치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지은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저택의 경비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들은 지은이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틈을 타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강태영은 최 비서로부터 박수진과 김도현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최 비서는 강태영의 지시대로 박수진과 김도현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 강태영은 이들의 움직임이 지은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는 이들의 음모를 역이용하여 이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계획을 세웠다. 강태영은 지은에게 곧 있을 패션쇼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도록 유도했고 그녀의 주변 경비를 더욱 강화했다. 그는 김도현과 박수진이 어떤 수를 쓸지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엘루아 브랜드의 론칭 패션쇼는 성대한 규모로 준비되었다. 서울의 가장 큰 컨벤션홀이 대여되었고 전 세계의 유명 패션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초청되었다. 지은은 설렘과 함께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패션쇼 당일, 지은은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으로 모델들의 의상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강태영은 그녀의 곁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지은에 대한 신뢰와 함께 미묘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긴장하지 마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강태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태영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큰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최 비서가 강태영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강태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지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 쇼는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다. 너를 믿는다. 강태영은 백스테이지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김도현과 박수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들의 음모를 완전히 분쇄하고 지은을 완벽하게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은의 패션쇼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 본능을 넘어선 어떤 깊은 감정의 씨앗이었다. 그는 그 씨앗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영은 백스테이지를 나서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엿보였다. 최 비서는 그에게 조용히 상황을 보고했다. 총재님,
박수진과 김도현 일당이 패션쇼장 외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지은 아가씨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바다. 강태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이 이지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라.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녹화해라. 이 기회에 그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태영의 지시를 따랐다. 강태영은 JK그룹의 보안팀을 총동원하여 패션쇼장 주변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경비를 더욱 강화했다. 그는 김도현과 박수진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예측하고 그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지은을 향한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그녀의 꿈이 담긴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패션쇼는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시작되었다. 모델들은 이지은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런웨이를 활보했다. 지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독창적이었으며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강렬한 색감과 섬세한 디테일, 그리고 독특한 실루엣은 그녀만의 예술적 감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패션쇼는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언론은 그녀의 천재성을 극찬했다. 패션쇼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박수진과 김도현 일당은 패션쇼장 외부에서 혼란을 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위대를 고용하여 거짓 구호를 외치게 하고 폭탄 위협을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그들의 목적은 패션쇼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을 타 이지은을 납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태영은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보안팀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며 시위대를 제압하고 폭탄 위협을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동시에 최 비서는 김도현 일당의 모든 불법 행위를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했다. 김도현은 상황이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초조해졌다. 그는 박수진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박수진, 계획이 틀어지고 있어. 강태영이 우리를 막고 있어. 박수진은 분노에 찬 얼굴로 김도현을 노려봤다. 이럴 수는 없어. 이지은을 잡아야 해.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그녀는 돈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김도현은 결국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패션쇼장 내부로 침입하여 이지은을 직접 납치하도록 했다. 그의 부하들은 보안팀의 감시망을 뚫고 백스테이지로 향했다. 백스테이지는 모델들과 스태프들로 북적였다. 이지은은 성공적인 쇼를 마친 후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그 순간 김도현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흉기를 들고 있었고 백스테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델들과 스태프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이지은 1위와 김도현의 부하 한 명이 지은에게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단련된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고 탈출할 기회를 엿봤다. 바로 그 순간 강태영이 백스테이지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김도현의 부하들이 지은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재빨리 달려들어 지은을 붙잡으려던 부하를 제압했다. 감히 네 사람에게 손을 대 강태영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강하게 김도현의 부하를 강타했다.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강태영은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는 김도현의 부하들과 맞서 싸웠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는 마치 훈련된 전사처럼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는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JK그룹의 보안을 직접 총괄해왔고 필요할 때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은은 강태영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강인한 면모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감정이었다. 그때 박수진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지은을 보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이지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녀는 손에 든 유리 조각을 들고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엄마, 그만해. 지은은 비명을 질렀다. 강태영은 박수진의 행동을 예측하고 재빨리 지은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박수진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강태영의 방어를 뚫고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유리 조각은 지은의 어깨를 스치며 작은 상처를 남겼다. 강태영은 분노했다. 그는 박수진의 손에서 유리 조각을 빼앗고 그녀를 제압했다. 박수진, 네 죄는 이제 끝났다. 너는 더 이상 이지은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이 도착하여 김도현의 부하들과 박수진을 체포했다. 김도현은 도망치려 했지만 최 비서가 이미 그의 모든 도주 경로를 차단한 후였다. 김도현 또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강태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지은은 어깨의 작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강태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마음을 보았다. 강태영은 지은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얼굴을 굳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말했다. 괜찮나? 많이 아파?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함께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강태영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태영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강태영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말했다. 이제 괜찮다. 아무도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민정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는 강태영의 용기와 이지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한 여인의 운명과 한 남자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패션쇼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이지은의 디자인은 이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패션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디자인은 강렬하고 독창적이었으며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며칠 후 박수진과 김도현 일당은 재판을 받았다. 이민정 기자의 보도와 강태영이 확보한 증거들로 인해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박수진은 딸을 팔아넘기고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김도현은 폭력 조직 운영, 납치 미수, 협박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지은은 강태영의 보살핌 속에서
상처를 회복하고 그의 저택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강태영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에게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영은 지은을 저택의 정원으로 불렀다.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고 별빛 아래에서 더욱 빛났다. 강태영은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이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강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너는 나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너는 내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나? 지은은 강태영의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을 사랑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강태영은 지은을 품에 안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별빛 아래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빛났다. 지은은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영의 저택은 사랑과 희망의 보금자리로 변모했다. 지은은 강태영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어깨의 상처를 회복했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태영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매일매일 더욱 견고해져 갔고 저택의 공기는 행복으로 가득 찼다. 강태영은 지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아픈 과거를 보듬어 주었고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은은 엘루아 브랜드를 통해 패션계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굳혀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천재 디자이너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의 옷들은 전 세계 셀럽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패션쇼는 매번 매진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지은의 친어머니 박수진과 조폭 두목 김도현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의 추악한 그림자는 여전히 지은의 삶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박수진은 교도소 안에서도 지은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지은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지은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도현 또한 강태영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손을 잡고 강태영과 지은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어느 날 이민정 기자는 지은을 찾아왔다. 그녀는 지은의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고 지은은 이민정 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이민정 기자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삶은 여전히 지옥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는 지은에게 박수진과 김도현의 근황을 전했다. 지은 씨, 박수진과 김도현이 교도소 안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방법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태영 총재님께 보고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은은 이민정 기자의 말에 얼굴을 굳혔다. 그녀는 강태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강태영은 즉시 최 비서에게 박수진과 김도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강태영은 지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주변에 사설 경호팀을 배치하고 그녀의 모든 동선을 철저히 통제했다. 시간이 흘러 박수진과 김도현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들은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박수진은 출소하자마자 옛 도박 친구들을 찾아가 돈을 빌려 다시 도박판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돈을 잃을 때마다 지은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키워나갔다. 김도현은 자신의 옛 조직을 재건하고 강태영에게 복수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JK그룹의 사업을 방해하고 강태영의 명예를 실추시킬 음모를 꾸몄다. 김도현은 JK그룹의 신사업 프로젝트인 퓨처시티 건설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시위를 조장하고 건설 자재 운송을 방해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또한 언론을 통해 JK그룹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강태영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려 했다. 그의 목적은 JK그룹을 흔들고 강태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다. 강태영은 김도현의 방해 공작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초의 비서에게 모든 사건의 배후에 김도현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증거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김도현의 악성 루머를 반박하고 JK그룹의 정당성을 알렸다. 동시에 그는 퓨처시티 프로젝트의 진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박차를 가했다. 김도현은 강태영의 냉철한 대응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자 초조해졌다. 그는 박수진에게 연락하여 지은을 다시 납치할 것을 제안했다. 박수진, 강태영은 우리의 예상보다 강하다. 우리가 직접 이지은을 납치해야 한다. 그녀를 이용해서 강태영을 협박하는 수밖에 없다. 박수진은 김도현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납치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돈과 복수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은의 일상생활 패턴을 다시 파악하고 그녀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렸다. 며칠 후 지은은 중요한 미팅을 위해 자신의 작업실에서 JK그룹 본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사설 경호팀의 보호를 받았지만 그날은 유독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박수진과 김도현의 부하들이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지은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끌고 갔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한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는 당신 딸이에요. 지은은 박수진에게 소리쳤다. 박수진은 지은의 뺨을 후려쳤다. 그녀의 얼굴은 증오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닥쳐,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이제 네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차례야. 지은은 박수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강태영을 떠올렸다. 태영 씨, 살려줘. 지은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강태영은 격분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즉시 최 비서에게 지시하여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지은의 행방을 추적하도록 했다. JK그룹의 모든 역량이 이지은을 찾는 데 집중되었다. 강태영은 김도현에게서 협박 전화가 걸려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전화를 기다렸고 예상대로 김도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태영 내놈이 내 사업을 망치고 내 동료들을 감옥에 보냈지. 이제 네 사랑하는 이지은이 내 손에 있다. 그녀를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김도현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강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기가 흘렀다. 김도현,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나? 너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지은에게 송긋 하나라도 대면 네 목숨은 물론이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김도현은 강태영의 협박에 비웃었다. 흥, 강태영,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지은은 지금 내 손아귀에 있다. 그녀를 살리고 싶으면 JK그룹의 퓨처시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내게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너의 모든 재산을 내게 넘겨라. 강태영은 김도현의 요구에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김도현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 시간을 길게 끌었다. 그는 김도현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최 비서에게 즉시 김도현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김도현은 지은을 외딴 창고에 감금했다. 박수진은 창고 안에서 지은을 감시하며 그녀에게 끊임없이 독서를 퍼부었다. 지은은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강태영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강태영이 널 구하러 올 것 같아. 어림없어. 그 남자는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이야. 너처럼 쓸모없는 애한테 신경 쓸 리 없다고 박수진은 지은을 조롱했다. 지은은 고개를 들고 박수진을 노려봤다. 엄마는 강태영 씨를 몰라요.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줘요. 박수진은 지은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지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감히 내게 대들어. 네가 행복한 꼴은 절대 못 봐. 너도 나처럼 비참하게 살아야 해. 그 순간 창고 문이 박살나며 강태영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JK그룹의 보안팀과 경찰이 있었다. 강태영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눈은 김도현과 박수진을 향해 살기를 뿜어냈다. 김도현, 박수진, 감히 네 사람에게 손을 대. 강태영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무시무시했다. 김도현과 박수진은 강태영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들은 강태영이 이렇게 빨리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JK그룹 보안팀과 경찰에게 포위되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강태영은 지은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손은 지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의 눈빛은 걱정과 함께 안도감을 드러냈다. 이지은 괜찮나? 다친 곳은 없나? 지은은 강태영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태영 씨,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강태영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박수진과 김도현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김도현, 박수진, 너희들의 죄는 이제 끝났다.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경찰은 김도현과 박수진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도현은 강태영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박수진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지은을 향해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지은은 박수진의 눈빛에서 더 이상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박수진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강태영만이 존재했다. 이민정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취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영의 용기와 지은에 대한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강태영과 지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강태영은 지은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지은은 몸은 지쳤지만 강태영의 사랑과 존재로 인해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강태영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태영 씨,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강태영은 지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는 나의 전부다. 지은아, 너를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그날 밤, 강태영은 지은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은의 납치 사건은 강태영과 그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강태영은 지은을 잃을 뻔한 충격과 공포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굳건히 맹세했다. 지은아,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고, 지은은 그 떨림 속에서 깊은 사랑과 진실성을 느꼈다. 지은 또한 강태영의 품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안식과 평온을 찾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삶의 전부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 박수진과 김도연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민정 기자의 심층 보도와 강태영 측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들은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쳤다. 박수진은 딸 납치미수, 상해, 도박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에 처해졌다. 법정에서 그녀는 여전히 지은을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지은은 더 이상 그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어낸 지 오래였다. 김도연 역시 조직폭력배 운영, 납치, 협박, 공갈 등 수많은 혐의로 법의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의 조직은 철저히 와해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 자산은 몰수되었다. 강태영은 김도연이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응징했다. 그의 몰락은 JK그룹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세상은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게 되었고 강태영의 강력한 리더십과 도덕성은 대중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강태영은 지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수백 송이의 장미와 은은한 촛불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감미로운 라이브 연주가 흘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은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넸다. 이지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너를 사랑한다. 평생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나. 강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지은을 향한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지은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태영 씨를 사랑해요. 그녀는 강태영의 품에 안겼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입맞춤을 넘어선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는 서약과 같았다. 얼마 후 강태영과 이지은의 결혼 소식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JK그룹 총수의 결혼은 국내외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이지은의 파란만장한 과거와 그녀가 강태영의 도움으로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총수의 아내가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결혼식은 초호화롭게 진행되었다.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 경제계 거물들, 패션계의 선두주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그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지은이 직접 디자인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강태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으며 세상에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 후 지은은 JK그룹의 안주인이자 엘루아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디자인에 몰두했고 그녀의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 노력했다. 강태영은 지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아내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사업과 사회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갑고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지은의 존재로 인해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강태영이 지은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강태영은 JK그룹을 더욱 성장시켰다. 그는 퓨처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도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었고 인공지능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JK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은과 강태영의 결혼 생활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저택의 정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지은은 강태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영 씨, 가끔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강태영은 지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다. 지은아, 너의 강인함과 재능이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나는 그저 너의 길을 밝혀주었을 뿐이다. 너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지은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버려지고 사회에 팔려간 불행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영의 사랑을 받는 아내이자 세계적인 디자이너,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삶은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었다. 강태영은 지은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품속에서 지은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영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이지은의 인생은 강태영과의 결혼으로 비로소 완벽한 궤도에 올랐다. 그녀는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품위와 지혜를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엘루아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전 세계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깊은 메시지와 예술성을 담고 있었고 매 시즌마다 완판 신화를 기록하며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이제 총재의 부인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천재 디자이너 이지은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강태영은 아내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며
그녀의 모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지은이 패션계에서 더욱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JK그룹은 엘루아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 지은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강태영 자신도 과거의 냉철하고 차가운 사업가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지은과 함께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대중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부부로서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지은은 자신의 성공이 오직 강태영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는 엘루아 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기회를 제공했다. 패션 디자인 학교를 설립하여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했으며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협업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었다. 강태영은 지은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받아 자신의 사회 환원 활동을 더욱 확대했다. 그는 JK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의 영향력 아래 JK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본보기가 되었다. 몇 년 후, 지은은 첫 아이를 임신했다. 강태영은 이 소식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지은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처럼 아끼고 보살폈다. 그는 육아와 가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정한 남편이자 예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저택은 아이의 태동과 함께 더욱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아기는 강태영과 지은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강혜운이라고 지었다. 혜운은 하늘의 은총이라는 뜻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기적과 같은 존재임을 의미했다. 강혜운의 탄생은 강태영과 지은의 삶에 또 다른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강혜운이 태어난 후 강태영은 사업 활동을 점차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 그는 딸 혜운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지은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교회로 나가 자연을 만끽하거나 집에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며 평범하지만 특별한 행복을 누렸다. 지은은 혜운을 키우면서도 엘루아 디자이너로서의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혜운에게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 아이들을 위한 패션 라인을 론칭했고 이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육아와 일을 완벽하게 병행하며 현대 여성의 롤모델이 되었다. 박수진과 김도현은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박수진은 도박 중독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박장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딸을 팔아넘겼던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김도연 역시 조직 재건에 실패하고 과거의 악행 때문에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쓸쓸한 노년을 보냈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과 악행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강혜운은 사랑스럽고 똑똑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엄마의 예술적 감각과 아빠의 지혜를 물려받아 다재다능한 아이로 자랐다. 혜운은 부모님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했고 훗날 자신이 부모님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맑은 날 강태영과 이지은은 혜운의 손을 잡고 그들의 저택 정원을 거닐었다.
정원에는 혜운이 심은 작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지은은 강태형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태형 씨,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창고에서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태형은 지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랬다면 내가 너를 찾아냈을 거야. 지은아. 운명은 우리를 이어줄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강태형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말했다. 사랑해요. 태형 씨. 영원히.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먼 하늘을 바라봤다. 그들의 삶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피어난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았다. 한 소녀가 어머니에게 버려지고 사회에 팔려가지만 한 남자의 도움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 이야기. 이지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불행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형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아내이자 자랑스러운 어머니,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위대한 디자이너였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